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의 본격적인 건조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에 울산 본사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이지스함 선도함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이지스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차세대 이지스함 세척 중 첫 번째로,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9년 10월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해 상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7600톤급 1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세척의 세종대왕급 중 1번함인 세종대왕함과 3번함인 류성룡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각각 2008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은 길이 170m의 폭은 21m, 무게는 8,100톤 규모로 최대 속력 30노트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기의 가스터빈 엔진 덕분에 실제 35노트급의 속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은 166m, 폭은 21.4m, 기존 배수량 7,650톤의 기존 세종대왕급에 비해 KDX3 배치2급의 전장이 4m 늘어났고 배수량도 450톤 늘어났습니다. 이지스함과 대비해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고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이지스 전투체계와 더불어 5인치 함포와 유도탄, 수직 발사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장이 탑재되고 다기능 스파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갖춰 막강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1.7MW급 추진용 전동기 2대로 구성된 연료 절감형 보조 추진 체계를 탑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KDX3 배치2급은 외형적으론 거의 변함없는 형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동일한 스파이 1D 레이더를 장착함에 따라 레이더에 따라 크게 변화를 보이는 선체 형상이 달라질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급 자체가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최고 주력함으로써 영국 전문 설계진이 설계한 우수한 스텔스 설계와 적외선 감소 설계를 적용한 모델이었기에 크게 외형을 손볼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 해군은 이순신급부터 스텔스 설계를 도입하기 시작해 세종대왕급까지는 영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윤영하급을 시작으로 울산급과 KDDX급 등은 모두 국내에서 스텔스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에 비해 선체가 4m 정도 길어진 KDX3 배치2급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설계된 한국형 통합음탐기와 선체 후방에는 견인식 대형 저주파 능동소나를 길어진 공간에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통합음탐기의 구성체인 새로운 대형 함수소나가 장착됨에 따라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상황에서 선수의 저항이 커져 슬래밍 현상이 보다 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슬래밍이란 강한 파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함정이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이때 함정의 선수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수면을 강하게 때릴 때의 충격으로 선저외판 및 연결 부위 등이 변형되거나 이탈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겉모습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KDX3 배치2급은 완전히 다른 함정이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만성적인 병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해군 수뇌부는 기존 세종대왕급과 비교해 운용 인력을 30% 이상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급은 운용 인원이 300여 명이나 되므로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군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국 해군의 DDG-1000 주말 특급 탑승 인원이 과거 DDG-51과 비교해 약 50% 줄어든 175명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해군의 황당한 요구에 대응해 KDX3 배치2급은 전투지휘 시스템 통합 작업과 함께 가장 큰 인력 소요를 발생시키는 데미지 컨트롤 분야에 스마트 밸브 등의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밸브는 DDG-1000 주말 특급에 최초로 적용된 장비로서 밸브에는 충격과 열을 감지하는 전자센서 모듈이 있어 화재나 피탄 등으로 소화주관이나 기타 관로가 파손되면 이를 중앙부서에 경고함과 동시에 스스로 밸브를 차단해버립니다. 덕분에 함정의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이 파괴되어도 자신의 임무만큼은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KDX3 배치2급은 데미지 컨트롤 체계의 자동화와 동시에 대한미사일 피격 시 발생하는 폭풍 파편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고경도 강철로 제작된 폭발 강화 격벽과 박스거더를 사용합니다. 폭발 강화 격벽은 세종대왕급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울산급에도 적용된 것이므로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KDX3 배치2급은 파편과 화재에 강한 고강도 강철제 박스 구조물 안에 전기 및 통신 선로가 유지되어야만
데미지 컨트롤 시스템과 내부 통신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한국해군은 데미지 컨트롤을 위해 함내 무선 통신 체계와 함께 휴대용 무전기 등을 울산급 이후에 모든 전투함에 설치했지만 본 통신망은 1대1 혹은 1대 다수 통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도 동일 전파 채널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가능해 함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제대로 확산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음성통신만 가능해 함장이나 책임자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소음이 심할 경우에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 채널 숫자가 부족하고 전용 무전기를 사용하므로 소수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선 무선 통신 체계 대응을 위해 해군은 현재 휴대폰 통신사들이 사용 중인 4G LTE 무선 통신망을 전투함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즉 민간용 스마트폰을 일부 개량한 군사용 휴대용 통신기를 병사 대부분에게 지급함은 물론 LTE 기술을 활용해 사진과 문자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황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KDX-3 배치2급의 무장체계도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KMK 45-127mm 함포 1문과 MK41 수직 발사기가 함수의 48세, 한미의 32셀이 장착됩니다. 특히나 한미의 국산형 KVLS는 탑재 용량과 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된 KVLS2 모델로 교체됩니다. MK41 수직 발사기에는 SM2 블록3B 함대공 미사일과 함께 장내의 100km급 고도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블록 1B 탑재가 예상됩니다. 또한 KDX-3 배치2급에는 한국형 무기체계가 많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국산 KVLS2 48셀에는 홍상어 대잠 로켓과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투함 대제, 순항미사일 등이 장착되며 향후에는 직경 450mm 수준의 한국형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SSM-710K 해성대함 미사일 발사기 16발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해성 대함 미사일은 사거리를 연장함과 동시에 무장 데이터 링크를 추가하는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잠전을 위해서는 청상어 경어를 3연장 발사기 등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청상어는 탐지 능력을 보다 보강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2020년부터 개시하였습니다. 청상어 개량형은 알루미늄 사나운 해수전지 대신에 이미 리튬 폴리머 전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범상어 차기 주머르에 적용된 PMTPT 앞전 소자 기술과 새로운 신호처리 기술을 적용해 잠수함 탐지 면적을 늘림은 물론 무엇보다 기만기 대응 능력 및 추적 능력이 크게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미 경납고를 통해 해상작전 헬기 2대를 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경납고 공간이 제한됨에 따라 AW159급 해상작전 헬기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159에서 사용하는 플래시 디핑 소나는 통합음탐기와 대용량 대잠전 데이터 링크와 연결되어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한국형 대잠전 지휘체계가 탑재되며 또한 대잠용 소나와 지휘 통제, 그리고 무장 통제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통합음탐기 체계를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무기체계가 대거 탑재된 KDX-3 배치2급 선도함은 올해 10월 기공하여 내년 하반기 진수를 거쳐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11월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되면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돼 대한민국 해양수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한국형 무기체계가 대거 탑재된 KDX-3 배치2가 내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